네네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세종시 보람동 자료, 호려울 마을 9단지, 한양수자인 YGCT 아파트인데요. 2025년 상반기 실거래 내역 분석 자료를 좀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이게 단순히 거래 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, 이 데이터가 실제 시장에서 뭘 보여주는지 숨겨진 의미 같은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 호려울 마을 9단지 2016년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9년 차에 딱 접어드는 아파트고요. 총 773세대, 12개 동, 최고층 수는 27층까지 있네요. 아, 꽤 되네요. 네.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.28대. 이 정도면 세종시에서는 괜찮은 편이죠. 차 2대 이상 있는 집도 좀 괜찮고요. 그렇죠. 입지도 사실 무시 못하죠. 세종시청 같은 행정타운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고 맞아요. 그게 큰 장점이죠. 보람초, 보람중, 학교도 바로 가깝고 이러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눈여겨보실 테고 그렇죠. 금강 수변공원도 가깝고 BRT 정류장 이용도 편하고. 네, 여러모로 괜찮은데 자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상반기 거래는 어땠을지 데이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. 우선 작은 평수 59제곱미터부터 좀 볼까요? 59A 타입을 보면요. 1월, 2월, 4월, 5월 이렇게 거래가 있긴 했는데 주로 전월세 위주였어요. 매매는 다 합쳐서 딱 4건? 아 정말요? 사건? 네. 그리고 3월이랑 6월에는 아예 거래 기록이 없었고요. 59A는 좀 조용했네요. 그럼 59B는요? 59B 타입은 딱 2달, 3월하고 4월에만 거래가 있었어요. 좀 집중된 느낌이죠. 특히 4월에 매매가 4건 있었고요. 전반적으로 보면 59 타입은 거래가 아주 활발했다?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어요. 그렇네요.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건 뭐랄까, 이 평형대에 대한 수요가 막 폭발적이진 않았다.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고.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이제 84제곱미터로 넘어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렇죠. 이게 진짜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84A 타입,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 타입 거래 내역 보면 정말 눈에 띄어요. 네.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정말 꾸준히 그리고 꽤 많이 매매가 됐더라고요. 특히 4월에는 9건, 5월에는 6건이나 신고됐어요. 와, 4월에 9건이면 정말. 그렇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거래량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료 분석을 보면 연초 대비 가격도 약간 상승 흐름을 보였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아, 가격도요? 네.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그 특수성도 있고 또 이 단지의 입지적 장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아무래도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국민평형에 수요가 몰린 거 아니냐.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인 수요층이 있는 크기니까요.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거래가 제일 많았던 4월하고 5월에 계약 취소 건도 한 건씩 있었다는 점. 아, 맞아요. 그게 있었죠. 거래가 많았던 만큼 잡음도 있었던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게 참 예리하신 지적인데요. 높은 거래량 속에서 계약 취소가 나왔다는 건 사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매수자랑 매도자 간에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좀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아니면 자금 조달 계획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, 어쩌면 이게 거래는 활발했지만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을 느낀 매수자들이 막판에 결정을 좀 뒤집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이 단지의 84A 타입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은데 그 이면에는 뭐랄까 가격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도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 포인트 같아요. 그렇군요. 활발함 속에 뭔가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. 반면에 같은 84제곱미터인데 84B 타입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네, 맞아요. 상반기 전체 매매 거래가 딱 한 건 있었어요. 한 건. 정말 차이가 크죠? 네, 나머지는 월세 3건, 전세 2건. 이게 전부였고요. 네, 84A 타입하고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.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특정 동이나 라인 혹은 구조에 따라서 선호도가 얼마나 확 갈릴 수 있는지, 단순히 면적만 같다고 다 똑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네요. 종합해보면 호레롱마을 9단지의 2025년 상반기는 진짜 84A 타입 쏠림 현상 이걸로 딱 요약할 수 있겠어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그런데 자료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. 이 시기에 보람동 전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좀 조용했다고요. 그럼
이 단지의 84A만 뜨거웠다는 건가요?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. 전체 시장은 차분한데 특정 단지의 특정 타입만 이렇게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는 건 구매자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. 아, 선별적으로? 네.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처럼 시장 전체 분위기와는 별개로 입지나 상품성, 같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갖춘 곳에는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, 이런 거죠. 이 단지의 84A 타입이 바로 그런 선택적 수요의 대상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 호레올 마을 9단지 상반기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한 숫자 너머에 있는 시장의 속내를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전체 시장의 온도랑 개별 단지, 더 나아가서 특정 타입의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활발한 거래 속에서도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좀 구체적인 거래 동향 분석이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고 또 뭐 관련해서 의사결정하실 때 그냥 표면적인 정보 너머의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특히 뭐 행정타운 접근성이라든지 학군, 교통 같은 그런 입지적 요소가 실제 거래 데이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상반기에는 84A 타입이 주인공이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? 시장 전체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맞물려서 다른 타입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호려울 9단지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